드디어 지겨운 하락장에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만개일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 날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저도 빨간색 봉이 떴기 때문에 내일 만개일이라고는 하지만 빨간색 봉을 믿고선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에 세 종목을 베팅을 했으며 내일 빠르게 치고 먹고 나오기 위해서 넣었고, 이렇게 하락하다가 빨간색 봉이 나오면 밑꼬리가 좀 달리면은 좀 더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빨간색 봉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황금선 밑에 있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보면서 외국인이 코스닥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개인들을 약올리는 것처럼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한 9시 15분쯤에 바닥까지 순식간에 떨궜다가 순식간에 반등시킵니다. 이게 개인하고 기관이 관여한 게 아니고 오로지 외국인들 힘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서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고 또 하락시키고 상승시키고 계속적인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어지러웠고,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을 완전히 가지고 놀기 때문에 정말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압박감이 들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옵니다. 지난 하락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하락장과 비교를 해봐도 반등이 안 나오는 구간은 없습니다. 주구장창 10거래일, 20거래일 계속 하락하는 시장은 없으며 한두 번쯤은 반등을 줍니다.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반등을 줄 때는 항상 외국인이 지수를 가지고 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반등을 줍니다. 그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저번 하락장의 반등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수급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등 뒤에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냐, 그리고 지수를 안정시키냐, 안정을 시키는 반등이냐, 아니면 그냥 폭락장에서 한두 번 나오는 반등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봐도 지수가 계속 오르면서 한 번쯤은 조정을 주듯이 하락하면서도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락할 때도 한 번 쉬었다가 하락을 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 번 반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은 내일 만개일이고 내일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만개일이 끝난 금요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매매하기 위해서 다음 주쯤 돼야지 제대로 된 매매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큰 반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2% 이상에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그냥 양봉으로 반등을 해줬으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1.38%, 1%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락장에서 이런 아래 꼬리가 있는 빨간색 봉이 뜬다. 이때는 종가에 무조건 넣어볼 만합니다. 확률적으로도 반등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이 반등할 때 보통 수급이 돌아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 다음날 반등할 확률이 높으며 반등에 실패하더라도 한 번쯤은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버나잇을 위해서 세 종목을 나눠서 넣었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 종목 나눠가지고 4천만원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봉이 나오면은 한 번쯤은 오버나잇 할 만한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레버리지가 약간 상승하고 있고 인버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딱히 나쁠 건 없고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면, 종목들을 보시면 요즘에 강한 종목들이 게임 관련주입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 게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거래량을 키우면서 상승을 했고, 그 외에 한 7% 이하 반등으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 위주로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해도 7%를 넘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시면은 7%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단기 낙폭이 심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한 번쯤 반등이 예상이 될 때는 이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지수와 비슷하게 떨어진 종목들, 비슷하게 차트가 떨어진 종목들을 잡으시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대부분 주식시장은 정말 단순하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차트 패턴이 비슷하죠. 단기간에 의한 반발 매수세. 당연히 상승장은 좋고 상승장에서 반등이 나와서 그 뒤가 또 중요하겠죠. 뭐 사실 안 중요한 날은 없겠지만 지수가 완전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황금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스윙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봉보다는 주봉이 좀 안전한데 이게 위로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온다 해도 거의 73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반등을 해줄까? 그 부분이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되고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간단하게 스캔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제가 시초가 매매를 하려다가 그냥 구경만 했던 종목입니다. 시작하자마자 3,800원에 시작을 해서 바로 시세를 주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좀 시초가에서 화천기계에 대인 게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시초가에 보고 있으면서 시초가가 5%가 떴죠. 시간의 거래 상승을 못했는데 5%가 떴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매수세가 몰린다는 것인데 그래서 화천기계를 보고 약간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이거 시작하고선 한번 눌릴 때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눌리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안 올랐으면은 좀 당분간 지켜봤을 텐데 시간의 거래에서 엄청나게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눌림목 매매가 가장 성공 확률이 괜찮으며 뭐 거래량과 차트가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 DNC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찍고 있으며 그리고 타이거 일렉 시간의 거래에서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고 이 동진 세미캠은 좋긴 하지만 이 공매도와 수급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뭐 역시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매도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이거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뭐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시간의 거래에서 대충 보더라도 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 뭐 그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계속 이 테마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기일이 있기도 하고 도저히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쯤 돼야지 또 방향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것 같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거래량 위주로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은 한번 훑어보시고 변동성이 큰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보면 큰 종목이 눈에 띄게 없죠. 남성 이것도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은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장중에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연구하시는 게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코스닥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같이 봐주면 되는데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일지테크가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마이너스 3%가 가서 걸렀었는데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거래량이 살아있으면 시간에 엄청나게 폭락이 아닌 이상은 한 3%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이런 것도 거래가 이틀 동안 늘어났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자리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이솔루션 이 5G 관련주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탄탄합니다. 이틀 동안 기관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제가 장중에도 보고 있었는데 힘이 정말 강합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눌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눌림을 준다면 한 번쯤은 접근해보고 싶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변동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락대 잡는다 해도 상승을 분명히 해줄 것이고, 단타들이 이런 종목에 다 몰려있죠. 거래량 많고 꼬리가 많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단타들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세코도 역시나 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기서 신고가를 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제가 최근에 접근을 못했는데 게임주는 그냥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이거는 제가 서암기계공업이랑 오성 첨단 소재는 제가 이거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베팅을 했고 시간의 거래 1%가 빠지고 있는데 내일 변동성이 온다면 한번 시세를 준다면 빨리 먹고 나오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꽤나 떨어지고 있는데 1%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1% 정도 떨어지면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이것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반등을 줄 때 빨리 먹고 나와야겠지만 제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똑같은 종목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설거지 추천을 하고선 물량을 넘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가 가지고 있다고 종목을 따라 사지 마시고 어차피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컴퍼니 K가 신규 상장주는 보통 바닥을 칠 때가 이런 빨간 색깔 변동성이 없는 봉, 작은 캔들, 이런 캔들이 뜰 때가 바닥 신호가 계속적으로 옵니다. 이때 뜨더라도 계속 눌리면은 그냥 매수한 자리에서 그대로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다가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항상 고점을 찍고 바닥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주기적으로 상승, 아니면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신다면 매매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러셀도 이것도 분류를 해놨었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변동성이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이것도 넣어봤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넣었는데 전부 시간의 거래에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신경이 좀 쓰일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뭐 이 정도면 거의 보합이죠. 종목들을 지금 다 공개를 했는데 따라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저도 이거를 내일 장 초반에 대응할 때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해야 되니까 절대 따라 사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골라서 맞추는 확률보다는 뭐 맞추는 확률도 있어야겠지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던 간에 대응을 할 줄 모르면은 그게 손실이 커지고 아니면 대응할 줄 알면은 본전에라도 팔고 나올 수 있는데 대응을 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종목들을 간단하게 스캔을 해봤는데 이 정도만 하고 화천기계도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물린 기억이 많아가지고 근데 보시면 시간의 거래 떨어지고 있죠. 거래량도 많고 시간의 거래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윗꼬리 양봉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2번이나 당해가지고 이거 종가에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넣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통 시세를 많이 주고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